한국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결과 남자가 20대에 패싸움 하다가 걸린 게 있어갖고 범죄 경력 확인서 중국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봤는데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패싸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좀 무슨 범죄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입국을 막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나는 그 사람과 점점 멀리하고 국제 혼인신고 해갖고 그 남자는 한국에 못 들어온 채 결국 나는 이혼녀 되고, 진짜 그때는 그 사람 빨리 잊고 싶고 일하면서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까지 하고 만나서 한 3개월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본성은 하루하루 나타나더라고요. 내 카드, 내 통장 자기 것처럼 가지고 다니고, 이 미친놈은 식량불량자에 게다가 백수에 포항에서 무슨 건달인지 그런 거 한다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여튼 손목만 발목만 내놓고 어문심이었어요. 근데 이 꼴통 새끼를 만난 줄이야 이런 꼴통을 만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이미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해도 이미 늦었고 온갖 협박에 아이 키우는데 맨날 때리고, 그 전에 좀 벌었던 돈을 저 병신 놈한테 맨날 술과 도박에 하다못해 룸사롱이라는 데 가서 아가씨랑 그런 것까지 다 내 카드로 썼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곁에 아무것도 없고 친구 하나 없고 누가 나한테 올바른 조언 하나 해주는 사람 없었고 오로지 아들밖에 없었고, 걔만도 못한 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바닥쳤고, 저 쓰레기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었고, 내가 죽어도 김현웅이라는 그 놈을 용서는 못할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제가 오죽하면 나는 일을 해야지, 아이는 저놈한테 맡길 수 없고 저놈한테 있으면 또 괴롭히고 알아보다가 같은 세터민이 포항에서 살기에 그분한테 아이 맡겼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주고요.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받습니다. 나는 그놈 보고 이혼해달라고. 이혼해달라면은 죽고 싶냐? 다른 새끼 있냐? 게다가 죽도록 때리고, 진짜 너무 맞으니까 무섭고 나도 모르게 그놈이 하란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돈 문제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날 또 때리고 흉기 들고 협박하니 진짜 무서웠어요. 나는 그랬어요. 제발 때리지 말아라고. 하란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처맞고 가고 싶지 않은 길에 나섰고, 그 당시 내 아들은 그놈이가 잘 봐주겠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을 안 놨어요.
걱정이 되었고, 근데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노를 해서라도 저는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믿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일 갔다 오라면서 저는 영주라는데, 경북 영주라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돼서 경찰관 어딘가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일이 있다면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영주에서 포항까지 택시 타고 15만 원 주고 집에 도착하니 아이는 이미 아버전에 갔고, 나는 아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옛날에 우리 아이를 봐줬던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선미로 받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날 안 도와주고 외면했습니다. 왜요? 그 쓰레기 놈을 만났기에. 그 쓰레기가 쓰레기니까 옆에 사람들은 다 나를 쓰레기처럼 생각을 했기에 사람들은 모두 날 외면했고요. 경찰들은 그놈을 잡아갔고, 난 내 아들을 찾으러 힘이 없이 먹이 쉬어라 소리 내봤고, 받아주는 거 들어주는 것 하나 없고, 나는 아이가 없으니 점점 망가지고 누가 나한테 법에 대한 말해주는 것도 없고, 아버전에 찾아가니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호 못했다는 그 말에 아이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자살도 몇 번 해봤고 수면제도 먹어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나한테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포항북부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저 개놈 때문이요. 일단 아동학대로 사건이 됐으니까 조사받아야 되고, 저 쓰레기 놈은 가니까 조사도 받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하다. 여튼 별의별 사과 많이 했지요. 저는 그 쓰레기 보고 그랬습니다. 이혼해달라고 목청껏 제가 항의를 했고요. 근데 진짜 저는 경찰서에서 미친 듯이 걔놈을 죽여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이놈이 나보고 합의해달라고, 합의를 해주면은 자기도 나한테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저도 그때 당시도 용서를 해주지 말았어야 될 놈을, 진짜 그 이혼을 하면 빨리 우리가 남남이 됐으면은 진짜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 제가 합의를 해줬고, 경찰관한테 내가 모든 죄를 지었고, 그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니까 모든 걸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합의를 받고요. 조사받고 나서 집에 왔죠. 쓰레기도 집에 왔고요. 저는 그놈 보고 빨리 이혼하러 가자, 챙길 거 챙기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저보고 먼저 아이를 구출해야지, 아이를 구출을 해야지 이혼이가 지금 문제냐고. 속이 떨리네요. 진짜 제가 저는 그랬어요. 이혼을 먼저 하자, 내 말 먼저 들어주라 하니까 그놈이 소리가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 왜 속았을까 시떨리고 굳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죠. 진짜 찾아오냐고, 진짜 찾아올 수 있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자기는 찾는데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를 걸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법을 아주 잘 안대요. 하여튼 뭐 필요 없는 별 쓸데없는 말을 둥둥 하더라고요. 어디에 전화한지 걔놈은 어디다 전화하더라고요. 아는 형님이 뭐 경찰서 뭐 어디 간부고 둥둥 뭐 아버전 시청 다 끼고 있다는 동 그러면서 뭐 저보고 이렇게 사람을 쓰면은 돈 좀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만의 생각이 그냥 100만원 200만원 그 사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쓰레기 먼저 한숨을 쉰 것 같아요. 뭐 2천에서 3천 그 정도 뭐 부려야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뭐 뭐랄까요, 돌았다면 돌았고 일단은 내 머리는 계속 빨리 우리 인수를 데려와야겠다, 우리 아이를 빨리 데려오겠다, 그런 목적에서 나는 그랬어요. 그게 너무 많다. 지금 현재는 그럴 만한 돈이 없고. 그러면서 나보고 한숨을 먼저 쉬더라고요. 나만의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고 두면은 뭐 무조건 뭐 외국에 입양 보낸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쪽에. 저는 진짜 열받았어요. 이게 다 누가 때문인데 이게 다 내 잘못이냐고 서럽고 분통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조금만 손 안 쓰면 이 나라에서 아이 입양한다는 생각에 내 몸 안에 있는 피와 간을 팔아서라도 내가 무조건 외국에 입양 못 보낸다는 생각에 쓰레기 놈한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 쓰레기 먼저 나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돈이 없으니까 하나 방법이 있대요. 뭔데? 울릉도에 있는 뭐 자기 지인이 땡땡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돈을 선불 먼저 준대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 저는 알았지만은, 나쁜 놈이라고 쓰레기라는 걸 알았지만은 저는 그거를 뒤로 제쳐놓고 일단 아이부터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인수가 내 품으로 돌아오면은 나는 괜찮아요. 돈이야 뭐 다시 뭐 행복 뭐 다시 애가 내한테 오면은 다시 벌 수 있는 거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확실히 이번에는 믿게 된 것은 내 보는 앞에서 스피커로 그만한 돈이 있으면 바로 빼나온다는 것을 상대방이 쓰레기한테 말하니까 진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서둘러 울릉도 갔었죠. 땡땡 사장한테 계약서 쓰고 터는 저 또라이 챙기고 나는 그 새끼 보고 빨리 아이를 데려오고 일단은 내가 못 올라가니까 만약에 아이가 나를 찾으면은 여기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저는 거기에 남게 되고 있는 기간에 별의별 고통 다 받았고, 그리고 전화기 나의 소지품은 가게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집에 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놈의 전화번호도 기억 안 해갖고 그렇게 7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이제는 돈 전부 갖고 아들한테 간다는 기분은 그 어디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고
울릉도에서 배 타고 울진의 후포라는 후포항 도착 내려서 버스 타고 집에 도착하니 집 문 여는 순간 똥 냄새에 오줌 냄새에 제가 내 집인데 신발조차 못 벗겠더라고요. 신발 신은 채로 저는 아들을 불렀고 바닥에는 설사 같은 똥들이 널려 있고 그제서야 나는 완전 속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없는, 그냥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방에 뭔가 소리가 나길래 작은 방 안에 열어보니 미친 생또라이 같은 놈이 술에 취해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열불이 나서 제가 발로 힘 있는 것, 진짜 힘차게 내가 있잖아요. 차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격분해서. 이 김현웅이라는 놈은 정신 차려서 나를 맞받아 때리면서 칼 두고 나를 찌르자는 순간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서 112 신고하고 경찰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보는 순간 진짜 기막혔습니다. 여기저기 널린 게 똥이고 여기저기 널린 게 오줌이고 바로 김현웅이라는 자를 수갑 채우고 경찰 한 분이 정신병원인지 거기 전화하더라고요. 얼마 후 병원 차가 오더니 거기 분들이 강제로 막 데려가더라고요. 파출소 반장이란 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저런 양아치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서 와서 이런 고생하냐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에 대해서 여쭤봤고 혹시 아들이 어디 입양 가고 그런 게 없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저는 그랬고 어디에 전화하더니 아들은 아버존이란 데 있고 그래 그제서야 저는 마음이 훅 놓이고 한국에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파출소 반장이라는 분이 이 얘기 해주시는데 저자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인성병원에 몇 년 살았고 병명은 술 중독과 도박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 듣는 제가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반장님은 나보고 얼굴이 심하게 다쳤으니까 저한테 돈 5만 원 건네면서 응급처치 받으러 가라고 했지만 그 돈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병원 안 가고 집에 있는 연고 발랐습니다. 그 다음 집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니까 한동안 있다가 모르는 전화 오길래 받아보니 아버전이었고 내 전화번호 경찰한테서 알게 됐고 그 길로 만나기로 했고 우리 아들은 진짜 1년 거의 돼서 보니 무럭무럭 많이 컸더라고요. 아주 엄마를 보고 좋아서 난리였어요. 저도 좋았고요. 기쁜 마음에 울기도 했고 보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그 헤어지는 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기쁨도 잠시였고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집에 벗게 하려면 자기네가 가정방문해서 집에 와서 사진도 찍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 돼서 내 품에 왔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그때는 생계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긴급 생계비 신청하고 그때는 이혼 안 했지만은 그때 내 상황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청하고 저는 그리고 그놈이랑 이혼을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 현재 짜고 나들 아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여쭤봤고, 이혼은 그놈이가 합의 안 해줄 거는 뻔하다고 하면서 합의가 필요 없고 그냥 소송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때 2019년 8월 달이었어요. 소송 신청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먹는 것도 귀찮고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었고, 그런데 인수는 나한테 온지, 내 품에 온지 2개월이 됐는데 엄마가 또 엄마 구실 못하고 또 챙겨도 못 주고,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고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당시에 임신을 해가지고 음식이 너무 싫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 아빠는 탈북민센터 하나센터라는 데 거쳐서 시청에 잠깐 봐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게 불쌍한 우리 아들, 큰아들 맡기게 되었고, 시청은 우리에게 인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했고, 집에 오고 싶을 때 와도 된다고 했고, 포항시청 아동 담당 팀장 이윤주 팀장이었어요. 그러고 9월 1일 날 우리 인수가 가게 됐고요. 근데 인수가 가게 나니까 며칠 있으니까 아이가 보고 싶고 하니까 전화해봤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가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하니까 전화는 폰이 꺼져 있는 상태고, 이은주 팀장은 바쁘다고 계속 좀 이따 전화 드린다고 하고 나를 너무 무시했고, 이리저리 시청에서 피하다 보니 결국 아들을 못 보고 12월 30일 날 그 쓰레기 놈이랑 소송 판결에서 제가 승리했고 완벽한 남남이 되었고, 모든 게 인성이 아빠, 지금 현재 남편 덕분이었죠. 인성이 아빠가 나랑 같은 너무나 나를 잘 알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인성이 아빠는 내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내 아이 인수는 진짜 걔한테만은 잘하겠다고, 걔한테만 잘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아이 아빠는 전부인과 정리하고 나를 선택했고, 왜냐면 현재 아이 아빠는 몇 년 동안 전부인과 살면서 아이를 못 낳고, 그 전부인 자체도 제가 처음에 살던 쓰레기 김현우이라는 그 남자하고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나갔던 일을 생각 안 하고 이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한다고 살고 있는데, 포항시청에서는 우리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고, 제가 인수 때문에 시청에 전화하니 전에 우리랑 얘기했던 거하고 영 반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수를 3개월 볼 수 없다면서 나한테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인성이 아빠한테 전화했고, 시청에서 아이 3개월 못 본다고. 인성이 아빠는 바로 탈북민센터로 해서, 탈북민센터 가서 이미 난리 치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그 시설에 아동학대인에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인수를 못 보게 한다고. 인수가 엄마를 보게 되면 걔네들도 엄마를 보고 싶다는 그런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저희를
올리고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임신이다 보니까 모든 거 다 인성이 아빠, 현재 남편, 시청하고 싸우고 2020년 2월인가 3월인가 그때였어요. 나는 그전에도 인서 못 보고 그립고 온갖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게다가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고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산모나 아이가 계속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우유랑 비타민 등등 섭취하라고 했으나 그 소리 들으니 인성이 아빠는 밖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 웃고 그렇게 나한테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덧 인수 보러 시청 앞에 가자고 했어요. 그날 인수는 만났고 아이는 입원 시설이 많이 안 좋은지 얼굴이 색이 안 좋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 보는 순간 왜 그렇게 서럽고 우리 인수는 엄마한테 눈물 닦으면서 엄마 울지 마세요. 여튼 철이 많이 든 얘기 저한테 많이 했어요. 나는 인수에게 말했어요. 인수야,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엄마 탓이고 네 탓이 아니야. 현재는 엄마 몸이 많이 아프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이 나오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번에는 엄마가 꼭 약속할게. 알았지? 그렇게 하고 나는 시설원장 번호 알게 되었고 인수는 그 당시 학대당한 애들이랑 같이 6명이 있다고 했고 그날 인수 봤을 때 어떤 겨드랑이 찢어지고 마음은 안 좋고 그래서 인수 아빠는 인수 옷 우리 다 갖다 주니까 옷 사주지 마세요 하고 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쉽게도 같이 있은 지 얼마 안 됐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인수한테 피자, 치킨 둥둥 배달 많이 해줬어요. 옷과 모든 걸. 어느 날 갑자기 시청에서는 시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지금 말이 계속 막히네요. 그리고 그때 진짜 궁금했어요. 그냥 시청 앞에서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고 하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이가 어떤 데서 사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얼마 후 있다가 둘째가 배 안에서 위태로워서 유도부만으로 진통 3일 만에 바로 낳고 짜고 나들은 내장이가 막혀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고 나는 사는 소리도 못하고 2개월간 병원에 매일 다녔고 모든 게 나의 죄책감 같고 여의령 포항에 주찬양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인성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없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덕분에 우리 인성이는 무사히 2개월만 태어났고요. 이제는 인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시청에 전화하니 자고나둘 아직 어린데 모유 먹는데 조금만 키워놓고 집에 인수 와도 조금 아이를 키워놓고 하면은 집에 그 나이는 집에 와도 되지 않겠나 했어요. 나한테 그 말이 스트레스였고 인성이 아빠가 시청하고 난리 피우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아이를 데려오게 됐어요.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이가 아토피에 우리 큰아들은 아토피가 심해요. 아토피인데 손톱이 썩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처방했다는 약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루 3씩 먹는데 저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상담받고 받은 약이라고 해가 정신병원 약이라는 거 알았고 그래서 저는 먹지 마라 먹으면 안 좋아. 그래 저보고 그랬어요. 아들은 엄마 저는 시설에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